자, 편중되거나 혼잡한 편인격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정인격이나 편인격의 편중된 모습은 같게 나타난다. 이제 편중된 모습은 대동소이하다. 음식을 탐하고, 자, 인성은 기본적으로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 그게 내 육체적인 성장을 위해서 음식을 흡수하든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서 뭐 공부라든가 어떤 교육을 흡수하든 내 입장에서는 빨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밖으로 표출하는 건 식신이죠. 그래서 음식을 탐하고 인색하고, 음식 탐하는 사람들은 인색하죠. 대부분 집착하는 성향이 가고, 인성이 강한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 본이잖아요. 자기 본.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받기만. 만약에 요것만 있으면, 인성만 있으면은 굉장히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고 자신의 판단에 스스로 의심하여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편인격을 이루었으나 정편인이 혼잡하거나 편중되면 모왕자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혼잡되거나 중하다, 편중됐다는 거죠. 이거 뭐다? 어머니. 인성은 어머니잖아. 이건 나고.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거나 너무 이게 왕해요. 그러면은 어머니의 입김이 세다는 거죠. 어머니가 모든 것을, 나의 것을 다 결정해줘요. 내가 약해요. 그럼 뭐가 늘었어요? 마마보이라고 그랬죠. 그럼 모든 것을 어머니가 결정해주기 때문에, 자, 어머니가 왕하고 자식은 쇠한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부모들, 가끔 그런 거 우리 볼 수 있죠. 어머니가 모든 걸 알아서 해주고 자식은 그냥 따라서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마마보이처럼 어머니가 왕하고 자식이 쇠한 것과 같고. 모자 멸자. 자, 어머니는 아까 이게 그 영양분을 받아서 날로 살이 쪄가고 날로 윤택하는데, 자식은 뭐예요? 멸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왕 자세나 모자 멸자가 되기 쉽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받는 데만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 본의적이고 의타심이 강하고 생각과 범위만 무성하고 실천력이 없다. 왜냐면, 자, 이게 아까 여기서 흡수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계획이랬대요. 계획. 이건 뭐다? 이건 실행이에요. 실행. 식신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니까 계획 옮기는 거, 실제로 실행. 자, 인성은 뭐다? 계획 짜는 거고, 식신은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이거는 공부고, 요거는 강의고. 그쵸? 인성은 공부하는 거라면, 내가 빨아들이는 공부한 거라면, 식신은 내가 남한테 가르치는 거, 강의.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남한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성이 강하게 되고, 인성이 편중되거나 혼잡하면 안 좋은 면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각과 범민이 무성할 뿐이고 실천이 없다 이거죠. 이쪽에 안 가능하죠. 특히 있어도 임극식으로 식을 극해버리죠. 그러니까 생각만 많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과 범민만 무성할 뿐 실천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마마보이처럼 되다 보니까 부모를 떠나서 자립하기가 어렵고, 또 어머니가 다 하시다 보니까 내가 혼자 뭔가 내 스스로 결단해서 뭔가를 해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경우 부족하고, 결단력도 부족하고 눈치만 봐요. 엄마 눈치. 이러면은 배우자감으로서, 남편감으로서는 정말 짜증나는 스타일이죠. 특히 마마보이. 이런 마마보이를 대부분 여자분들은 싫어하겠죠. 자, 무사안일주의로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보인다. 받아들이기만 하고 이거를 밖으로 실행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학습적인 이론적인 연구심은 깊고 이해하고 추리하는 부분은 약하다. 연구심은 깊으나 이해하고 추리하는 부분이 약하다. 추리는 뭐 이게 식신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명은 출산에 문제가 생기며,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출산은 뭐죠? 식이에요. 식. 내가 내 기를 밖으로 빼내서 생명체를 뽑아내는 거. 그렇죠?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거를 극하는 거 뭐예요? 극하는 거는 인성이잖아. 인극식. 극을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이 부분은 다 설명이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명은 인성이 강하게 되면 식신을 그걸 하기 때문에 식신은 뭐예요? 내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산에 문제가 생기고 일을 미루는 경향이 많고 남편의 능력을 의심하고 남편의 출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인성은 뭐죠? 남편 관인상생이잖아요. 남편의 에너지를 다 뽑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인성이 강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한테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은 그러고 싶지 않더라도 이 인성이 관을 기운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남녀 사이에 그 남녀 관계에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인성이 강하면 이 남자가 많이 설기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관인 상생에 의해서 이 인성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관이 자발적 주는 게 아니라 이 인성이 너무 왕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뺏기는 그런 상태다 보면 남편이 관으로서의 영향력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약해지니까. 관이 약해지니까 점차적으로 남편 구실이 약해지고 남편이 밖에서 하는 일도 잘 안 될 수도 있다. 혹시 이런 거를 그런 거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서방 잡아먹을 뭐라고 막 그러죠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 강하면 그런 게 아닌가. 여자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이 강하면 출산에 문제가 있고 일을 미루는 경향이 많고 남편의 능력을 의심하고 남편 출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각종 문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인성은 뭐죠? 문서의 문서. 그렇죠? 우리가 다르게 보면 이 인성은 문서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까지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인성은 우리가 앞에서 말하면 학문, 공부 이런 거 다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문이에요. 문. 학문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게 증이에요. 증. 자격증.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문서예요. 문서. 그래서 정인이면은 문서를 꼼꼼하게 잘 보겠죠. 근데 편인이면 어떻게 된다? 문서를 대충대충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인 편이 혼잡돼 있으면은 이 문서를 좀 실수할 수도 있는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문서. 그래서 여기 보면 문서가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편인의 성향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정의는 뭐죠? 문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거죠. 편의는 대충대충 작성하다 중요한 걸 뭐 빼먹거나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성이 편중되거나 편인이 편중되거나 혼잡한 경우는 이제 정편 그러니까 정인 편인이 혼잡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그랬죠. 왔다 갔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정인과 편인이 있으면 학교 공부할 때도 학교에 있는 커리큘럼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하지만 학교에 커리큘럼 없는데 엉뚱한 데 빠져서 그쪽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편이 혼잡돼 있으면 별로 좋다는 거 한 번 적 없어요. 그냥 정편이 혼잡돼 있으면 그냥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안 좋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경우도 문서에 정인일 경우는 문서가 꼼꼼하게 체크하고 실수 안 하도록 문서를 잘 챙기겠지만 편인이 들어오면 대충대충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실수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편인인데 문서가 대충 작성할 수도 있는데 정인운이 왔다. 그러면은 서류를 본인이 꼼꼼하게 보는 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 등은 이제 각 자격증, 예컨대 변호사가 문서를 검토해 주거나 그런 식으로 또는 뭐 공인중개사가 당사자 간의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문서에 어떤 내용을 좀 체크해 주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인격과 마찬가지로 매사에 인내심과 지구력이 약하고 유시무종 아까 이야기했었죠. 유시무종 처음 시작은 있으나 끝종자 없을무자자 끝이 없다. 처음 시자 비로소시 처음은 있으나 끝이 없고 그 다음에 영도삼이라고 앞에서 나왔었죠. 기가 얇아 타인에게 속기 쉬우나 충고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집이 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 강하면 우리가 고집이 세다고 이야기해요. 사주 볼 때. 그럼 대충 다 맞다고 해. 이거는 인성이 많으면 왜냐면 자기 생각이 치우친 거니까 남의 기우를 잘 들이지 않죠.
오로지 내가 내 주관적인 생각이 빠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인성이 많은 사주는 고집이 세시군요 라고 하면 대부분 수긍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계획에 일관성이 없다. 이건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도 부실하고 편식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부실하고 신앙에 맹신한.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체크를 하고 해보지는 않았는데 신앙에 정말 맹신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편인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을까. 아까 편인을 뭐랬죠? 치우친 거예요. 치우친 거. 그러니까 치우친 어떤 그러한 생각, 치우친 생각에 빠지는 성향도 어떻게 보면 편인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재성에 의해서 따듬어지면 괜찮겠죠. 편인이 파극되어 약해지면 선비가 구차하게 재물 걱정을 하게 되고, 자, 편인이 파극돼 버렸네. 파극. 그러면은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공부 못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재성에 의해서 파극되기 때문에 재적인 거가 문제되겠죠. 그래서 구차하게 재물 걱정을 하게 되고 일감마저 약하면 장깨나 술수로 처세하려 하고 편인이 사주에 태고하면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고 편향된 생각에 편향된 생각을 남한테 자꾸 주장하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약간 좀 기발하고 엉뚱한 거예요. 이게 편인이라고 해서 허망한 행동을 잘하고 그렇죠. 남한테 별로 인정 못 받고 신체도 허약하고 위장마저 약하다. 이거는 먹는 거가 편식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편식. 자, 인성은 빨아들이는 거. 육체적으로 빨아들이는 것보다 먹는 거, 정신적으로 빨아들이는 것보다 공부, 학습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인이면 편식도 할 수 있다.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 식은 식신상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편향되게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되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이야기로 할 수 있겠죠. 자, 편인이 태고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좀 눌러줘야 되죠. 자, 편인이 인성이 엄청 세다. 태자가 들어갔죠. 태과 또는 태왕. 그러면 이건 뭐다?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눌러줘야 돼. 뭘로? 재성으로. 제극인. 재성이 재화하지 못하여 파격이 되고 너무 이제 이게 이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넘쳐나서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폭발했어요. 파격이 되고 관을 도기하면 여기에다 또 관까지 도기합니까? 뭐죠? 이거는 관생인이잖아요. 관. 살생인. 생. 관을 도기하면 귀인의 도움이 적고 이걸 깨버린 거죠. 관을 설계시켜 버리니까 미움받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적고 상사의 덕이 적다. 이게 관의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거죠. 덕이시켜 버리니까. 직장에 근무하는 기간이 짧으면 오래 다니려고 해도 회사가 부실해진 경우가 많다. 자영업 또한 일정한 종목에 오래 종사를 못 해보고 일제를 해본다. 어쨌든 좀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태화될 때는 뭐 해야 된다? 재성으로 좀 눌러주는 게 좋다.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게 되는 것을 본다라고 할게요. 하게. 자, 여명은 가장의 책무를 타고났으니 남편 대신 생업에 종사하며 시댁을 위하여 한평생을 희생하고 살아야 하고 시댁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는 불행한 명이다. 안 좋죠? 재성의 재화를 받지 못한 편인이 도식한다면 하는 일마다 실패하니 소득이 생길 리가 없다.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꾸준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소득은 없다. 자, 도식이라고 한 것은 밥그릇을 엎은다고 그랬어요. 배운 것을 쓰지 못하는 자는 이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명은 건강관리 특히 유의하며 유행병이 따르지 않는다. 아까 유행병 이야기 나왔었죠. 자, 여명은 자식의 안위가 걱정된다. 왜 그렇죠? 뭐죠? 식. 자, 여명에 있어서 식신상관은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식입니다. 우리가 앞에 육친관계에서 배웠죠? 자, 여자에게 있어서 자식은 식신상관이에요. 남자에게 있어서 자식은 뭐다? 이거는 식신상관. 자식은
관이에요, 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왕하게 되면 식신을 극을 하죠. 이걸 식신을 깨버릴 수 있어요. 자, 인성은 뭐다? 아까 말한 어머니의 치맛바람. 어머니 치맛바람이 너무 세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망가지죠. 마마보이처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잔소리, 모든 것을 어머니가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걸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 어머니가 잔소리가 많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잔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식신 자식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임극식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럴 때 어떻게 된다? 눌러줘야 되죠. 누가? 남편이 뭐예요? 재성이죠. 그렇죠? 자식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뭐예요? 정인이고 아버지는 뭐예요? 편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육신관계에서 보면 그대로 맞아 떨어져요. 어머니가 너무 잔소리해서 나를 그거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버지가 한 번씩 어머니를 좀 눌러줘야만 이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편인이 심하면 뭐다? 여자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아니가 걱정된다. 왜? 인극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다음 재성의 재화를 받지 못한 편인이 겁재를 생하면 동업이나 디리투자 등으로 재산을 날릴 수 있으니 각별히 유예된다. 재성의 재화를 받지 못한 편인이 자 인성이 내가 있고 자 겁재가 있어요. 비견겁재는 뭐죠? 나와 동업하는 사람이죠. 근데 인성이 나만 생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면 어딜 먼저 생해줘요? 여길 먼저 생해줘요. 근데 이 재성을 뭐다? 인성의 재성 만약에 재성의 극지를 받으면 인성이 재화가 됐죠. 그런데 재성의 재화를 받지 못하면 인성이 뭐다? 왕하죠. 왕한 경우 이 왕이 나한테 오면 좋지만 나한테 오지 않고 뭐다? 겁지한테 내 형제한테 가면 어떻게 된다? 내 재산을 뺏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 재성의 재화를 받지 못한 편인이 뭐다? 자 편인이 왕하다는 거죠. 재화를 받았으면 편인이 괜찮은데 재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인이 굉장히 왕성한 거죠. 그 편인이 겁재를 생하면 자 인성은 나도 생하지만 나와 같은 비견이나 겁재도 생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인성이 재화의 극을 받지 못하고 이 재성의 극을 받지 못하고 이게 왕한 것이 나에게로 안 가고 이 비건 급제로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 인성이 요것들만 키워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재물을 뺏기게 됐죠. 동업이라든가 디리투자 등으로 재산을 날릴 수 있으니 각별히 유예된다. 또는 인성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뭐 재물을 물려받으려면 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기피하고 남을 지키는 것과 같으니 타인의 운에 자신의 재산이 달려있으니 특히 배반과 사기를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좀 더 이렇게 좀 깊게 하나씩 왜 그런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암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 속도 그냥 무조건 암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편인이 약하다. 약하면 뭐죠? 관살이 와야 되겠죠. 자, 편인이 약하면 집념이 약하고, 다른 얘기네요. 당연히 집념이 약하겠죠. 자기에 대한, 이게 인성이 약하니까 집념이 약하고 어려운 일에는 망설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자, 인성은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인성이라고도 하죠. 인성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자, 식신은 뭐죠? 우리가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식신은 그나마 재화되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고 말하는 건데 상과는 말을 툭툭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인성이 있으면 말 툭툭 내뱉는 거를 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성이 발달됐으면 상과는 말을 함부로 툭툭 던지는 거를 다시 우리가 3번 생각을 하죠. 3번. 113성 그러잖아. 3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113성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3번 반성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생각해보고 말을 하라는 소리가 인성을 키우라는 거죠. 인성으로 인극식에서 상관의 기질을 죽여라 그 말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키는 일은 잘할 수 있으나 자기 개성을 살릴 수는 없다. 특히 편인이 약한데 재성이 충하면 여기 재성이 와서 깨버리면 안 되겠죠. 재성이 충하면
진로와 전공이 자주 바뀐다. 인성은 뭐라고 써요? 공부라고 그러죠. 공부. 중국어로 쿵푸, 이게 공부예요. 바뀌는 경향이 많다. 수시로 마음이 변하고 변덕이 발생하며 자주 권태감을 느낀다. 그다음에 우운에서 재성을 만난다면 고부 갈등이나 인생에 대한 비관, 종교나 어른과 부모에 대한 갈등으로 회의감에 빠진다. 요거 자, 인성은 뭐죠? 나를 생해주죠. 뭐예요 이거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근데 인성을 가는 뭐죠? 재성이죠. 재성은 뭐죠? 나에게 있어서 차예요. 그러니까 차는 시어머니를 극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차가 집사람이 어머니를 극하지 않고 순종적으로 하면은 싸움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차가 어머니를 이겨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싸움이 시작되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운에서 재성을 만난다면 고부 갈등, 어머니와 그러니까 어머니와 집사람 간의 갈등,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니까 내 입장에서는 고부 갈등이나 인생에 대한 비관, 종교나 어른과 부모에 대한 갈등. 자, 인성이 뭐죠? 인성은 나를 키우는 거예요. 키우다. 그럼 뭐다? 육체적으로 말하면 어머니고,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또는 정신적으로 말하면 뭐죠? 공부도 되고 학문적인 정신적인 것도 되잖아요. 특히 정신적으로 키워주는 건 뭐예요? 종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 어머니에 해당되는 게 또 어른이고요. 종교적인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어떨 때? 재성이 오면 그래요. 재성이 오면 이런 것에 대한 회의감에 빠진다. 그 다음에 학구열이 떨어지고, 당연히 뭐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학교 다닐 때 재성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제극인으로 해서 인성의 운을 눌러버리니까 공부에 대한 집중이 떨어지고 뭐다? 쟤는 뭐예요?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활동하는 거.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공부할 나이에 학생 때 공부할 나이에 재성이 들어오면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밖으로 친구들과 돌아다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아요, 막 그렇게 많이 반응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에 대한 운을 많이 이 재성이 한다. 그래서 청년 때, 특히 청소년기 공부할 때 재성운이 들어오면 안 돼요. 안 들어요? 그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재성운 들어오는 것보다 비견 겁재죠. 이게 들어오면 가능하죠. 학구열이 떨어지고 배워서 무엇 하나 하는 상념이 적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여기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주 풀이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